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서문시장 가는 거 대통령이 가신 걸 보고 아 저분이 굉장히 그 뭐랄까 마음이 좀 그 괴롭구나 아, 힘들구나라는 그래요? 느낌을 받았어요. 음흠. 그리고 가서 그 지난번에 가셨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갔을 때도 그렇고 여기 오면 제가 힘이 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진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 변호사님. 저도 마음이 허하니까 대구에 가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그리고 허하신 것 같아요. 지지자들과 엄청 악수하고 예. 그 인파의 환호를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예. 언론이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1차원적 사고라고요. 1차원적 사고다. 저는 어떤 특정 지지층을 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면요. 본인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기운을 받으러 본인에 대한 아주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환호성의 목말은 굉장히 1차원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예. 대구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다른 지역은 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일정을 비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대구를 4번을 내려갔습니다. 시구까지 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수치는 국민들이 전 얼마나 계실지 의문입니다. 아마 대통령이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이런 상황을 뭔가 응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대통령의 행보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자 지도자로서는 결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의 결격까지 나오는 건 너무 과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아니 대구만 간 것도 아니고 순천도 갔는데 동서. 예 그거를 왜 대통령이 예를 들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강인한 사람들만으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어렵고 힘들 때는 위로를 지지자들 받고 싶은 위로를 마음이 받고 있는 싶다. 거고 응원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를 비난하는 건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 예, 싶어요. 뭐 순천도 가죠. 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인데 대통령 대신에 한덕수 총리가 추모사를 대독했습니다. 여당 지도부 인사들의 불참으로 논란도 있었군요. 네,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추념식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이 임기 첫 올해 추념식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대신 한덕수 총리가 참석해서 추모사를 대독했는데요.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추모사였습니다. 국민의힘도 진상규명과 유가족 명예회복을 약속을 했고요. 다만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념식에 불참했습니다. 여당과 정부에서는 김병민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그리고 전직 제주지사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당대회 당시에 4.3을 왜곡했다 비판을 받았던 태용호 최고위원의 행보도 관심이 쏠렸는데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태영호 최고위원은 앞서 4.3이 김일성 정권과 남로당 중앙의 지령에 의해 촉발됐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예.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서 4.3을 추념하는 국민의힘 입장에 태 의원도 반드시 함께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태영호 최고위원은 저는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4월 3일에 일어난 일은 결국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이라면서 재차 주장했습니다. 예. 또 오늘 최고위 모두 발언에선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을 폄훼하는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본인 발언이 문제 없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민주당은 4.3 추념일에 참석하면서 제주도에서 최고위를 주재를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방문을 했군요.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현지에서 그 전에 열렸던 현장 최고위원회는 정부 여당을 맹성토하는 장이었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의 극우적 태도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장해찬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역사적 아픔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서해 수호의 날에 민주당 지도부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추념식 행사가 끝난 뒤 오후에 따로 위령재단에 참배를 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의 회동은 없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위패 봉안소 방명록에 4.3의 완전한 치유가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길입니다라고 남겼습니다. 예.
자, 근데 오늘 추념식에 서북청년단이라는 단체가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단체입니까? 네,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의 단체가 해방전국기에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 이북 출신 인사들의 반공 우익 성향 단체였고 예. 제주 4.3에서 학살 행위에 가담을 한 적이 있었죠. 같은 이름을 한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 회원 5명 가량이 추념식 현장을 오늘 방문을 했는데요. 예. 이들은 4.3을 두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려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30분쯤 이들이 평화공원 들머리에 도착하자 유족들과 제주 시민단체 회원들이 학살주범 서북청년단은 즉각 떠나라라고 하면서 맞대응 집회를 했고요. 예. 1시간 이어진 대치는 서북청년단 차량에 대한 격리 조치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후에 서북청년단은 제주시 동문 로터리 등지에서 4.3에 대한 공격 캠페인을 이어갔습니다. 예. 같은 이름의 또 단체가 등장을 해서 좀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던 것 같군요. 저희가 이슈는 이따 직감에 다룰 거긴 한데요. 짧게 논평 들어볼까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 원내대표가 불참한 것들 어떻게 봐야 돼? 짧게 말씀 주시죠. 김정혁 비대위원부터. 근데 저는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논란이 안 된다. 네. 왜 논란이 되죠? 그 대통령의 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5년 동안 저 집권하시는 동안에 아마 3번인가 가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예. 그다음에 무슨 저 서해 참전의 날에는 무슨 선거가 있는 해에만 가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 지난번에 당선인 신분으로 되자마자 가셨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해마다 그러면 4.3에는 항상 대통령이 가야 된다라는 기준과 원칙이 그런 게 뭐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없는 걸로 아는데 예. 왜 이게 갑자기 논란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이제 지금 이제 여야 관계가 너무 극단적으로 극단으로 대립하고 가니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거기서 최고 회의를 거기서 열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회의를 열는데 너희는 코빼기도 안 비치냐 뭐 이런 공격을 하기 위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어떤 이게 무슨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독립기념일이나 8.15 무슨 경축 그런 집회도 아니고 왜 논란이 되는지는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 대표나 이런 분들이 많이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것을 무슨 반드시 대통령이 와야 되는 행사다라는 규정은 아니어서 좀 너무 정쟁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금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재는 아쉽지만 그걸 정치 공세화할 건 아니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신분일 때 갔었고 뭐 매해 참석하면 좋겠지만 뭐 일정상 그 조율이 어려울 수 있겠죠. 다만 국민의힘이 태영호 최고위원 지도부입니다. 전당대회 얼마 전에 열린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 입성을 한 분이에요. 예. 그분이 사실 4.3 발언과 관련해서 그 직후에 한 방송에서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는 거짓이었던 거죠. 오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김일성이 사주한 겁니까? 남로당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본인은 사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어떤 부분을 사죄할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역사적 퇴행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당 내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지, 윤리위에 회부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4.3을 추념하는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뜨거울 것 같은데요. 이따가 인터뷰 끝나고 좀 해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할 시간 이따가 드리도록 하고. 예. 자, 국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4일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는데 오늘 정책의 통일 안보 분야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은 초기에 한동훈 장관에게 많이 민주당의 화력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과 검찰 수사권 관련을 놓고 언쟁을 벌였는데요. 법률에 나온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 경제 범죄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검수원복이라고 하는 시행령에 이것을 두고 이제 공직자 선거범죄라든지 쪽에 해당하던 것도 포함이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쟁을 또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서로 등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잘못 봤다라는 식으로 지적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회의원 수를 100석 줄여야 된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직무대행은 국회 정수 관련해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비례대표제 도입 지지는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밝혔고요. 예. 다당제를 위해선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의 대안도 있다라고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을 물었는데요.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 그리고 과학이 최우선 순위라면서 국제원자력기구 검토에 대한민국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별도로라도 독자적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발언들, 특별히 또 한동훈 법무장관의 발언이 오늘도 주목을 받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우겸입니다. 예. 자, 오늘 한동훈 장관이 국회 그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을 향해서 특검 가야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특검이 특정인 보호나 특정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맞불놓기 용도로 쓰인다면 국민들께서 그걸 제대로 신뢰하실까 하는 걱정이 있다. 이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맞불놓기가 아니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50억 클럽에 대해서 예. 여태까지 1년 넘게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른바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서 또 검찰 출신들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 일관되게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더불어서 50억 클럽 특검이 상정되자마자 그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네. 판단하십니까? 네, 50억 클럽 상정되자마자 바로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하는 말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나온 거다. 이렇게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예.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지금 지금 그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박영수 특검이 200억 원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 예.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게 언론 보도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도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200억 원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1억도 아니고 200억 원이라고 그냥 큰 돈인데 이미 그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박영수 특검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재식 변호사, 이 양재식 변호사를 영입한 것을 두고 신의 한 수다라고 대장동 일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박영수 특검의 딸 아파트 분양도 받고 수상한 돈 거래도 있었는데 이미 여러 가지 수사의 단서, 너무나 냄새가 진하게 나오는 혐의들이 있었는데 예. 그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특검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아니 시작도 아니죠. 상장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은 일종의 균형 맞추기, 구색 맞추기 이런 거 아닌가 싶고요.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은 저는 참 이게 그 살모사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모사? 네, 예. 자기 어미를 잡아먹는 뱀 살모사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에게 박영수 특검은 어미와 같은 존재입니까? 어미, 대부와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태껏 이제 보호를 하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자신들에게 검찰 조직에게 그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 예. 그 어미를 잡아먹는 그런 살모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박영수 특검으로서도 아마 가슴을 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하. 그런데 뭐랄까 아직 이제 수사가 시작 단계고 유죄로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의 행태를 여러 번 봐온 걸로 봐서는 예. 이제 모르죠. 이제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자신들이 위험하고 궁지에 몰렸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어미를 물어뜯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혁 전 비대위원. 김 의원님, 저 김종혁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잖아요. 누구로부터 공천을 받고 또 당대표일 때는 열심히 충성하는 것처럼 하다가 네.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거나 혹은 상황이 나빠지면 네. 매몰차게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경우가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흔히 벌어지고 일반 네. 기업에서도 벌어지고 또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걸 살모사 같다고 얘기하시는 건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 박영수 그 대부 같았던 특수부 검사의 대부 같았다라고 해서 박영수 검사에 대해서 전 특검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이 수사가 벌써 1년 반이 됐고요. 대장동 건이.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지금 어찌 보면 수사의 범위가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집을 사주는 문제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야말로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취사 선택해서 입맛에 맞는 부분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70명이 넘는 검사 그리고 수백 명에 달하는 수사 인력들 그리고 뭐 330번에도 넘는 그런 압수수색 계속 또 돌아가면서 뭐 백현동이다 정자동이다 뭐 성남 FC다 돌아가면서 하는 이 수사가 여태까지 계속 이재명 대표에게만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어 오다가 예. 처음으로 환경이 조금 불리해지니까 이제 구색 맞추기용으로 이제 박영수 특검을 들어가는 건데 예. 그게 너무 아니 뭐 5대5로는 제가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7대3, 8대2 정도는 구색을 맞춰줘야 되는데 예. 지금은 제가 보기에 100대 0이었다가 이제 100대 1 정도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00대 1이다.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역대 대정부 역시 이제 대정부 질문 자리에 출석을 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그 검수완박 법안 헌재 결정에는 입장을 묻자마자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원님? 그건 뭐 형식적인 논리로 보면 뭐 정답을 말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제가 초반 부분만 좀 보고 나왔습니다만은 예. 김혜재 의원하고 질의하는 내용을 좀 보면서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정말 말싸움 하나는 정말 잘한다. 말싸움을 잘한다. 네, 한동훈 정말 장관이? 잘한다. 저도 정말 감탄하고 그런 능력에 대해서 저도 부럽습니다. 부러우기까지 네, 하세요? 부럽기까지 한동훈 장관의 하죠. 말싸움 능력에 대해서? 네, 네. 그런데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예. 냉정하게 따지면 저는 많은 부분이 궤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핏 아까 들어보니까 자신은 누구를 수사를 하면서 봐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계속 또 많은 국민들이 언론이 이야기했던 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만 지금 무슨 학력 위조를 비롯해서 도이치모터스 등등 뭐 10여 건에 대해서 다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코바나 콘텐츠 등. 예. 아니 여태까지 그건 봐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뭐 쌍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다라고 김혜재 의원이 말하니까 뭐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인용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 지금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는 대개 60%, 70% 더 넘는 게 많고요. 한 번도 50% 이하로 떨어진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예. 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입맛에 맞는 것만 고른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하여튼 한동훈 장관의 그 말솜씨는 그 역공, 허를 찌르기, 또 대담한 사실 왜곡 그런 점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일부 언론이 뭐 조선 제1검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저는 조선 제1검은 너무 편파 수사를 해서 그런 별칭은 붙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 대신 오늘 말하는 걸 보면서 예. 조선 제1혀다
조선 제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예. 예. 근데 김 의원님 그 한 장관이 뭐 궤변을 얘기하는지는 뭐 듣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 네. 그동안에 한 장관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이 헛방이었거나 사실관계가 아닌 것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신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 장관을 스타로 만들어준 것은 민주당 의원들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그건 한동훈 장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장관의 현란한 말솜씨가 예. 한 장관을 스타로 만들기도 했지만 한 장관의 그러한 말솜씨와 말투 또 그 전개하는 논리 이런 것들이 또 윤석열 정부에게 또 한 큰 부담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오늘 한 장관의 마음에 여의도가 있다 이렇게 방송 인터뷰에서 말을 하자 또 한 장관이 저 있을 때 말씀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날 라디오 못 시사 알아들었네요. 예? 제가 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마음이 여의도에 가 있는 것 같다라고 박범계 의원이 말을 하자 한동훈 장관이 저 있을 때 말씀하시면 좋겠다. 여의도에는 부를 때만 온다라고 반박했습니까? 정치할 거냐라는 그 예상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우회적으로 부인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의 네네.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국민의힘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저는 어제 심평 변호사죠. 예.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출마를 못하지 않을까? 못하지 않을까? 네네. 한 장관을 차출을 한다면 한 예. 장관을 200명에 이르는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쓰지는 않을 테고 예. 전면에 내세워야 될 텐데 과연 전면에 내세우는 게 국민의힘으로서 그게 유리할까? 이건 한번 저는 제가 국민의힘이라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최근 당 대변인직에 물러나시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네. 예. 어떤 소회가 드셨을까요? 당직 개편 가운데 또 그 대변인직에서 내려오셨는데요. 네, 시원섭섭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예.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많이 공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 대변인을 하면서. 그런데 욕 먹고 기분 좋은 사람 없죠. 예. 네, 그런 점에서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시원한 거고요. 예. 아쉬운 점은 대변인을 하면서 좀 매끄럽게 부드럽게 좀 더 세련되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예. 근데 아마 다시 돌아가서 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네. 예. 근데 SNS에 최근에 동물에 탈출했던 얼룩말이죠. 세로 사진을 올리셔가지고요. 얼룩말 세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게 또 어떤 네. 의미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청취자 네. 질문도 있습니다. 네. 제가 대변인이라는 당직을 맡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더라고요. 예. 또 각종 회의에도 다 참석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제약이 됐는데 예. 우리 김종혁 선배도 계시니까 이 언론사의 비유를 하자면 예. 그 논설위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논설위원.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안진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안진뱅이 논설위원이 된 사무실에만 그런 기분이었어요. 계신다. 그런 그렇죠. 의미로. 네. 그런데 저는 그냥 취재 기자, 현장 기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취재하고 그걸 의정 활동에 반영하는 그런 현장 기자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요. 호럴 서울 시내로 활보했던 그런 세로처럼 돌아가고 싶다.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좀 한정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네, 다시 네. 모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 국회 관련 이야기 더불어서 김의겸 의원 인터뷰까지 진행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말씀 좀. 새로 이야기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많이 공감하셨습니까? 논설위원 얘기? 그렇겠죠. 어쨌든 그 당 대변인은 당의 입장을 대변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제가 김의겸 대변인 뭐 기자 생활 때부터 잘 아는데 굉장히 점잖고 또 진중한 기사를 많이 썼던 분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좀 놀랐어요. 음. 그 나중에 대변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공격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그리고 또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어서 상당히 놀라긴 했는데 그동안에 뭐 마음고생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놨으니까 말 그대로 뭐 세로에 비유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룩말 세로와 그 대변인직을 내려놓는 게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또 나름대로 어떤 성찰의 시간도 갖고 그러면서 뭐 그 새로운 정치인으로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사실 한동훈 장관과의 설전이 항상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예. 본인이 일단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말싸움 1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조선 제일혀. 게 예, 조선 이거 굉장히 제일혀라는 처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조선 예, 제일혀라는 얘기는. 그런 별칭을 붙여주신 게 좀 인상 깊었고요. 사실 예. 민주당으로선 특검이 이 좀 현안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예. 검찰 수사의 압수수색 그 시점이 상당히 묘한 부분이 있죠. 이 법사위에 상정이 되니까 이 특검을 저지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도 그런 어떤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좀 명확히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50억 클럽 관련해서는 저는 뭐 특검 관련해서는 뭐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의힘의 그 당사자들은 손을 떼야 되잖아요. 근데 예. 국민의힘에서는 맞지 말고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해라라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정의당 쪽에서도 아니 왜 당신들이 추천을 하느냐 제3자가 해야지라고 하는 주장이 예.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공격을 받게 되죠. 이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특검을 임명해서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 다 부르면 그 당사자들이 피의자들이 야 이렇게까지 그 특검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불러대는 거 보니까 역시 이쪽이 힘이 세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진술을 제대로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50억 클럽 특검도 하고 그 도이치모터스 특검도 하고 특검은 그러면 정의당이 임명을 하면 그 정도 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뭐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뜻이고 예.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를 하지 않거나 뭐 국민적 그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수사 결과가 미진했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인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자, 50억 클럽 특검 여야 입장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 정의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네, 근데 사실 50억 클럽 특검만 해도 정의당하고 민주당 입장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예. 특검 대상, 범위 이걸 두고 일단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도 특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는 우려가 정의당 쪽에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 부분 일단 갈리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특검 추천 방식, 네, 제3당만 추천할 것이 이제 정의당의 입장이고 민주당은 민주당 또 특검 추천을 하는 방안인데 예. 이 부분이 좁혀지지가 않으면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난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얘기 좀 잠시 후에 좀 더 해보고요. 자, 대통령의 뭐 어제는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도 부정적 입장을 내놨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해 3월 8일이나 당선자 시절인 지난해 4월,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던 지난해 8월에 이어서 이번에 네 번째 서문시장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고 정평이 나 있었고 네. 뭐 지지 논객 중에 한 분이시죠. 예. 심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윤 정부는 지금 과도하게 10분의 3을 이루는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한다. 윤 대통령이 대구의 서문시장을 4번이나 방문한 것은 그 상징적 예라면서 그것은 달콤한 늪이다. 그 늪에서 나오지 못하는 한 선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중용이라든지 검사 출신을 대거 공천한다는 소문을 예로 들면서 윤 정부의 단명을 재촉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정신이 서서히 국민의 가슴 속에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입장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전광훈 목사 관련 설전. 전광훈 목사가 유튜브에 출연해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욕도 하기도 하고 또 관련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 입장도 나왔군요. 네, 지난 3월 29일에 정광훈 목사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우리가 광화문 운동 안 했으면 정권 교체가 됐나? 최고위원이고 개뿔이고 다 필요 없다. 공천 주지 마. 다 잘라버려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4월 1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목회자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을 떠나서
그 교회로 가라고 응수를 했고요. 예. 오늘은 김기현 대표를 홍 시장이 비판했습니다. 통상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컨벤션 효과로 당 지지율이 급등하는데 우리 당은 거꾸로 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지 분석하고는 있냐라고 하면서 김 대표에게 소신과 결기, 강단을 보여주라고 쓴소리를 했는데요. 이에 김기현 대표는 우리 당의 공천권을 갖고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지만 또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에 전념했으면 좋겠다면서 전 목사와 홍 시장을 동시에 겨냥을 했습니다. 둘 다 비판했다. 네, 이에 홍 시장은 나는 유일한 현역 당 상임 고문으로 중앙 정치에 관여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면서 참 어이없는 당대표 발언이라고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재반박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님 잠깐 출연하셔도 될까요? 홍 시장님? 어이없는 대표예요. 똑같아요. 출연하신 줄 알았어요. 배배 꼬였어요. 배배권에서 아니 그럼 혀를 이렇게 안으로 말고 하면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살짝 말면 돼. 알겠습니다. 저희 한판승부의 무기 김수진 평론가였고요. 자, 일단 대통령 행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대구 서문시장 같고 또 삼성 라이온즈 그 시구도 했어요. 대구 구장에서 이 부분의 행보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정일 비대위원부터. 아니 뭐 현재 일본과 관련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나름대로 어떤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예.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 이후에 아주 그 계속 그 치도권이 두드려 맞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그게 다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예. 그 예상이 그것을 이렇게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매끄러움이라든가 능숙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서문시장 가는 거 대통령이 가신 걸 보고 아 저분이 굉장히 그 뭐랄까 마음이 좀 그 괴롭구나 힘들구나라는 그래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서 그 지난번에 가셨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갔을 때도 그렇고 여기 오면 제가 힘이 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진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힘을 얻었을 것이다. 네, 정말 누구든지 굉장히 힘들 때 누군가 이제 가족과 상의를 하든가 아니면 좋은 친구하고 만나든가 어떤 자기가 상징적인 장소에 가서 힘을 얻잖아요. 아하. 그게 아마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그 대통령으로서는.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왜 지지자들만 있는데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 뭐 순천도 가고 다른 곳도 돌긴 돌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대구에 대해서만 그런 의미를 더 부여하는 것 같은데 뭐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뭔가 그 위로를 받고 싶겠죠. 예. 장 변호사님. 저도 마음이 허하니까 대구에 가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그리고 허하신 것 같아요. 지지자들과 엄청 악수하고 예. 그 인파의 환호를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예. 언론이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1차원적 사고라고요. 1차원적 사고다. 저는 어떤 특정 지지층을 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면요. 본인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기운을 받으러 본인에 대한 아주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환호성에 목마른 굉장히 1차원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예. 대구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다른 지역은 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일정을 비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대구를 4번을 내려갔습니다. 시구까지 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수치는 국민들이 전 얼마나 계실지 의문입니다. 아마 대통령이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이런 상황을 뭔가 응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대통령의 행보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자. 지도자로서는 결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의 결격까지 나오는 건 너무 과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아니 대구만 간 것도 아니고 순천도 갔는데 동서. 예. 그거를 왜 대통령이 예를 들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강인한 사람들만으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어렵고 힘들 때는 위로를 지지자들 받고 싶은 위로받고 마음이 있는 싶다. 거고 응원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를 비난하는 건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 예, 싶어요. 뭐 순천도 가시긴 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께서 결론을 내주시면 대통령의 행보 정말 위로받기 위해서 가신 건가? 이게 또 지지율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인가? 네네. 정치인들이 좀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 뭐 고비고비 때 방문을 하던 것은 좀 여러 번 봤던 풍경이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사실 의도적인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특정 지역에 자주 간다, 뭐 특정 시장에 자주 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어떻게 비춰질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대구 지역 민심 같은 경우도 뭐 예. 시장에 간다고 또 반등을 하는 건 아니다. 예, 예. 이런 점도 또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명심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시장에 계신 분도 뭐
대구 서문시장뿐만 아니라 서울도 그렇고 시장에 정치인들 항상 단골 메뉴로 가는데 거기 계신 상인분들 좀 지치실 것 같아요. 이 이벤트 속으로 항상 오시니까. 그리고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문시장 말고도 몇 군데 큰 시장들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쪽 시장에서는 왜 정치인들은 우리 시장에는 오지 않느냐. 여기 왜 안 오냐? 그럴 수도 뭐 있겠네요. 그런 목소리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도 만약에 CBS만 오면 네. 다른 방송에서 화를 낼 것처럼 뭐 그럴 수도 비대위원 있겠- 할 때 그 서문시장 갔었잖아요. 예. 현장 비대위 할 때. 아. 근데 보면 그 서문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은 정말 정치 8단쯤 되세요. 어떻게 촬영하세요? 뭐 이게 위치까지 정해주십니까? 너무나 그 사실 거기 프로토콜을. 방문한 분들이 너무나 정말 힘을 얻을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사람들 저 같은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뭐 이름을 아는 척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은 이게 뭐 그 누구든지 좀 외롭고 힘들 때는 여기로 오고 싶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제 그 시장 가보고 싶네요. 자 한판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